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의 경제 성적표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매년 생산해 왔나. 그림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되게 극단적이죠. 이렇게 쭉 오다가 거의 기울기가 0이에요. 0.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약간의 기울기가 생기고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상상도 못하는 높은 고도 성장 시기에 이제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대체 무엇이 성장의 요체일까? 이거 경제학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노벨상 경제학상 기사 읽으셨나요? 아제모글루라는 교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제도, 한마디로 민주국가, 이런 국가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는 잠깐 반짝할 수 있어도 길게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다 갑론을박이 있는 주제예요. 이건 뭐냐면 지난 한 200년 동안에 에너지를 어떻게 썼나? 석탄, 석유, 가스 이거를 한 50년 간격으로 대량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무 땔감, 숯 이런 거 꾸준히 씁니다. 개도국에서 벌목해서 땔감으로도 이거 사용해서 인류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 그래서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200년 썼는데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19세기에는 몰랐어요. 1950년 이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부흥기를 겪으면서 이산화탄소 엄청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써서 성장의 시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한 거예요. 산업혁명기 그 전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0도로 표준화시켰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해봤더니 살짝 덥다가 좀 추워졌다가 어때요? 완전히 또 수직선. 현재 1.1도 이때 비교해서 산업혁명에 비교해서 그 정도 올랐다고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2023년 1년 동안 이 0도 산업혁명기 대비 1.48도 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이 1.5도가 넘어가면 지금보다 다른 차원의 기후 피해가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2024년도 지금 예상컨대 1.6도는 확연히 넘었고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임계점 1.5도를 넘어서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 배출되는 탄소를 국가별로 한번 표시한 거예요. 1위가 어디죠? 중국이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입니다. 비중 30.7%. 압도적이죠. 2등이 미국, 3등이 인도, 4등이 러시아, 5등이 일본, 한국이 전 세계 9등입니다. 아시아가 이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화약고예요. 인도가 앞으로 계속 치고 갈 겁니다. 인도가 인구도 제일 많고요. 본격적인 경제 성장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전력 생산의 65% 이상이 석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배출되어 온 탄소량을 다 합친 거예요. 누적량. 이산화탄소 한 번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년, 1000년, 어떤 놈은 10,000년도 살아있대요. 계속 돌아다녀요. 현재 1위는 어디다? 중국인데 누적 1위는 미국이다. 그래서 이게 국제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적량과 현재 배출량이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죠. 1858년 8월에 런던에서 발간된 한 잡지에 실린 한 컷짜리 만평. 뭐가 느껴지세요? 이제 뭘 고발하려고 한 거겠어요? 1858년에 템스강의 오염 상태를 극심한 오염을 보여주는 고발하는 그림입니다. 산업혁명 때문이에요. 막 경제 성장하고 일자리 만들어지고 공장 만들어지고 했는데 환경은 오염되고 사람들의 인권은 엄청나게 훼손됐죠. 실제로 이 템스강의 극심한 수질오염을 해결하는데 170년 2000년이 되어서야 템스강이 지금 우리 런던 가보시면 물이 깨끗하거든요. 20세기 100년 동안 영국이란 나라가 템스강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질오염도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데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50년대 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죠. 나무를 엄청나게 심은 겁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 저력으로 똑같은 환경 문제인 기후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기후 관련된 피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물리적 리스크는 바로 기후 변화 때문에 인간이 겪는 또는 국가가 겪는 피해 그 자체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비가 너무 안 온다. 너무 덥다. 산불이 많이 난다. 그게 국가 단위, 지역 단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태풍 흰남노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포스코가 그때 2조 2천억 원 손실을 봤어요. 플로리다에 그냥 태풍이 9주 연속으로 와가지고 완전 초토화 됐어요. 피해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이 노출돼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
전환 리스크는 말 그대로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 커지니까 줄여야 한다. OECD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이 제조업 비중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또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고, 그러다 보니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고 그러다 보니 전환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동안에 개도국이라고 많이 봐줬거든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너희 선진국 들어왔으니까 이제 빨리 줄여.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줬어. 지금까지 안 줄였는데 이제 많이 빨리 줄이자고 압박을 가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RE100, ESG, CBAM 이게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 기업, 대한민국 산업,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작은 기후변화 해결합시다. 화석연료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 씁시다. 기업도 탄소 배출을 얼마나 잘 줄이는지, 또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합시다. ESG.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많이 하고 탄소에 비용 안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수출할 때 아예 관세를 때리겠다. 이 정책들이 시작은 다 기후로 시작했는데 충격은 뭘로 옵니까? 경제로 오는 거예요.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경제 문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후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자식들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에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40년 동안에 매년 1인당 소득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점으로 찍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에너지 쓰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미국은 할 말 없어요. 이 빨간색 어느 나라겠어요? 독일. 어때요? 경제는 더 부강해지는데 탄소 배출은 줄어들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탈동조화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 탈동조. 서로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탄소는 주는데 성장은 된다. 제일 좋은 상황이죠. 그 완벽한 반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소득은 느는데 탄소 배출은 거의 일직선. 자, 엄청나죠? 과거에는 뭐 탄소 배출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도 몰랐고, 우리는 화석연료 열심히 수입해서 열심히 태워서 제조업에 집어넣어서 물건 팔아가지고 세계 시장에 팔아서 돈 버는 나라였어요. 뭐 이게 잘못하면 계속 올라가서 세계로 또 외면받거나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주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달에 나온 표지입니다. 태양광 시대의 서막 또는 태양광 시대의 새벽.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설이 얼만큼 빨리 보급이 되고 있느냐. 3년이면 전 세계 태양광 시설이 2배가 된답니다. 6년이면 4배죠. 10년이면 태양광 시설이 10배가 되고 있다. 영국이 한 달 전에 석탄 화력 마지막 남은 걸 껐습니다. 영국은 석탄을 빠져서 0이에요.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태양광은 이 분석 기사에 따르면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두 가지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 제일 싸다. 두 번째, 설치가 제일 빠르다. 용이하다. 그냥 동시다발로 지을 수 있으니까. 전체 발전량 중에 국가별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국을 보여드렸는데 한국은 어디에 있죠? 네,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까지도 아직 10%가 안 돼요. 반면에 원전은 국토 면적당 우리나라가 몇입니까? 1위예요. 한국의 현재 전력 공급 방식은 원전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는 비중이 너무 낮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린과 디지털의 쌍둥이 전환. 이게 뭐냐? 앞으로 세계 경제는 그린과 디지털이 주도한다. 디지털이 주도하는 거 다 아시죠? 뭐 데이터 센터니, 오픈 AI니, 온갖 뭐 챗 GPT 아마 여기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전기 소비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니 막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다 들어보셨죠?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석탄 활약 할래요. 가스 활약 할래 이렇게 말하는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전기 많이 씁니다.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쓰고 최대한 효율을 높이겠다.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그린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쌍둥이 전환이 전 세계를 이제 앞으로 이끌게 될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022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전기와 난방 요금 그리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요금을 비교한 거예요. 주택용 전기요금, 주택용 가스요금. 우리나라가 쌉니까? 비쌉니까? 그냥 싼 정도가 아니고 매우 싸죠. 매우 쌉니다. 전기 없이 가스 없이 살 수 없고 이거 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건데 정부가 이걸 올린단 말이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생각이 2022년이 어떤 해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해잖아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 60%를 끊었습니다.
제재를 가하려고. 그래야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죠. 유럽은 가스로 전기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는 소맥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군가 또 안 하겠죠. 전기를 공급하는 안전,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둘이 합쳐 40조 원이 넘는 적자를 1년 동안 본 겁니다. 이런 걸 참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데 과연 이게 잘하는 건가? 저는 우리 국민이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라는 거를 체감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요금에 반영을 안 하니까. 요금을 할인해주면 서민들에게도 싸지만 누구에게도 싸요. 부자한테도 다 싼 거예요. 누가 더 전기를 많이 씁니까?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부자가 평균적으로 전기를 많이 씁니다. 누가 더 할인을 많이 받아요? 부자가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하는 정책인가요? 유럽에도 나라별로 국가별로 서민들 있고 자영업자 있고 어려운 분들이 당연히 있죠. 요금은 요금대로 원가가 있으니까 받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금을 내주는 거죠. 돈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적자 보면 우리 국민이 갚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지금 지역별로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지역과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이 다 다르다는 거. 충청도 214가 무슨 의미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면 114는 수도권으로 여러분 사는 데로 오는 거예요. 서울은 8.9%예요. 나머지 전기 어디서 오겠어요? 인천, 강원, 충남에서 옵니다. 학생들 데리고 매년 지금 4년째 당진에 꼭 갑니다. 너희는 전기 편하게 쓰지만 게다가 싼 값으로 그 전기 여기서 온다. 교수님 당진에 내리니까 공기가 다르네요. 워낙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아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 어떤 지역은 피해를 보고 어떤 지역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 아니면은 석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불균등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러면은 전기요금이 전국적으로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왜 달라야 돼요? 일단 원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광명도 제가 사는 서울도 전기가 여기서 오는데 오는 비용이 있어야 없어요. 현재까지 전국은 요금이 다 같아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 문제로 치면은 무조건 이런 공공요금은 싼 게 좋은데 그죠? 그래서 산자부가 내후년부터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하루에도 바뀌는 게 전기요금이 돼요. 이런 요금제가 다 바뀌면 사람들의 경제활동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